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음입니다. 오늘은 자연은 무엇인가 글자적 의미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연과 개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자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 의미는 사람의 힘을 다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나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nature라고 적습니다. 중국의 사전에는 이렇게 자연, 저절로, 물론, 전연, 자연이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피시스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며 사멸하는 것이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자체 안에 운동 변화의 원리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위자연은 도덕경에 담겨 있는 노자의 근본 사상입니다. 노자는 자연을 불인하다고 하였습니다. 천지는 불인하다, 만물을 풀계, 즉 축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의 추구, 축으란 풀계를 이야기했는데 풀로 엮어서 제사 때 쓰고 버리는 개 모양의 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제단에 개나 염소 이런 것을 통째로 삶아서 저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축구라는 것이 결국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긴 하지만은 위 그림과 같이 살아있는 개를 잡아서 제물로 쓰지 않고 그냥 풀로만 가지고 개의 모양을 지녀서 개를 대신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를 사랑하는 마음, 즉 개를 죽이지 않고 제사 지냈으니 이미 많이 발전한 형태입니다. 축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연에 관해서 노자가 보기에는 자연은 만물을 만들어내서 제각기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도록 두되 절대로 어느 하나를 특별히 배려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합니다.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가 둥지에서 떨고 있어도 태풍이 불어와서 사정없이 몰아쳐서 둥지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적응하여 살아야 하고 자기 몸을 흐르는 자연스러운 순환을 감지하여서 순조롭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자의 무위자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찾다 보면은 스스로 그러하련 이 두 글자 중에서 두 번째 자인 그러하련에 특별히 신경이 쓰입니다. 의학사전에서 찾아보면 대개의 뜻은 그러하련 한자는 뜻은 그러하다, 그렇다고 여기다, 이 또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는 그러하련이라는 한자로 그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아시다시피 유육자, 개견자, 불화자가 합쳐진 회의문자로서 개고기를 먹을 때 태를 불에 거슬리는 모습에서 타다,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설문해자에 이제 타다,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후에 그렇다는 뜻으로 가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차 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옆에 또 불화자를 추가해서 이렇게 불탈연이라는 글자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불화가 두 개가 쓰게 됩니다. 여기도 불화자고 요 밑에 네 개도 불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이라는 글자를 개고기와 연관지어서 풀이할 필요는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랄연은 개처럼 혹은 농물 고기를 태우면은 연기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고기를 태우면은 연기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하도록 풀이되기도 합니다. 개를 태우는 것이
예, 개를 태우면 인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 이제 큰 개는 견자도 쓰고 개호자도 쓰고 개곤자도 쓰고 개황자도 쓰고 작은 개는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연자 이체자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요 글자만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이연. 이제 현재 중국에서는 이 글자는 사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개구자 육자를 쓰고 육자를 써서 구육 혹은 향육 등의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향육과 비슷하다고 하죠. 왜냐면 단익은 달다는 단곡이고 향육은 향기가 난다는 좋은 향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단곡이 있습니다. 단고기는 계곡이 북한 말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계곡에는 평민은 먹지 못하는 고급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에 따르면 계곡에는 대부 이상만 먹을 수 있는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데 그래서 거기 드릴 헌자에 이제 이 연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드릴 헌자는 바칠 헌, 드릴 헌해서 우리가 뭐 헌납하다 이런 글자 쓸 때 쓰는 이 헌자입니다. 종묘제사에서 바치는 개고기를 개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개고기를 이제 솥, 요 앞에 글자가 솥권자인데 솥에 담아서 제사에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곤면할 장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뭐 장려상, 그다음 상장 이런 거 할 때 이 개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외국에도 이렇게 개견자를 쓰고 있는 장군이 있듯이 일을 잘하는 장수에게 개고기를 선물로 준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곤면할 장자가. 그러니까 선물로서 이제 상장 줄 때 부상으로서 개고기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헌이라는 것은 종묘나 그 밖에 제사할 때 제사에 쓰기는 삶은 개고기를 경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개 말고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거나 포기하는데 이 희생의 희를 보내보면은 여기 소우자, 양양자, 그 다음에 빼어날 숫자 창과자입니다. 결국 소나 양 중에서 뛰어나게 예쁜 동물을 골라서 창으로서 잡아서 희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렵 시대에는 그 양을 썼습니다. 양을 쓰다가 나중에 농경 시대에 정착이 되면은 소도 가축이 됨으로써 이제 양을 쓰다가 이 소가 씀으로써 희생 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양을 썼겠죠. 네, 희생 희자의 뜻은 흠 없이 빼어날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이제 신에게 바칠 때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잘 먹고 잘 살던 소가 제사상에 희생되면은 이제 소는 송아지로 돌아가겠다고 울고불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양여구라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요 이양여구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양으로서 소를 바꾸다 이야기인데 그 맹자의 제스랑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스랑 맹자에서 이양여구 한 치면은 제사 동물로서 소를 쓰기도 하고 양을 쓰기도 하는데 이 바꾸는 것을 이양여구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개고기를 먹은 증거가 남아있는 말들 중에 이제 토사구팽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사냥꾼이나 사람들이 토끼를 잡아서 다 죽이고 나면은 개를 삶아서 먹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개를 이제 삶느냐? 소, 돼지, 양, 닭이 있는데 소는 이제 농경이 아주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낮아서 함부로 죽여 갖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도 잡식성이라서 키우지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개보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돼지는 대형 가축인지라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당나귀도 뭐 번식이 낮았어. 그다음에 고기도 질기고. 개 이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닭이 있는데 닭은 이제 계란을 주로 빼먹고 그렇게 뭐 닭을 잡아봤자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 잡아먹지도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 오면은 이제 잡아주는 정도로 썼습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는 이게 초원에서는 뭐 키우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이 공간이 좁은데 산지 많고 뭐 비 많이 오고 이런 데는 사실 키우기 힘듭니다. 양을 아주 순한 거로 생각하지만은 좀 관리하기 어렵고 염소는 특히나 성질이 아예 상당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가축으로서 일일이 다 키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키우기 힘든 동물들입니다. 토끼는 가축화가 늦어서 그냥 사냥해서 잡아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는 먹는 뭐 여러 가지 먹는 양, 잡식성, 그 다음에 사료가 필요 없고 잔반으로 키울 수 있고 좁아도 잘 자라고 번식력도 좋고 라고 무리 생활하는 동물이라 통제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도 잡고 야생 동물도 잡고 그렇습니다. 흔히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쥐 잘 잡는 동물 중에 개도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가 고양이보다 쥐를 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사실 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 토끼 먼저 잡아먹고 토끼 다 없어지면은 그다음에는 개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아즈텍 문명에서도 개고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고기 먹은 증거가 되는 생활 단어를 보면은 양두구륙, 즉 양고기를 밖에 전시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은 속은 보잘것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연에서 개고기와 개와 관련성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 하면서 그 자연 속에 저 개가 불에 타는 그런 고난이 들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제 힐랑 호러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늑대와 향신료가 있는데 늑대는 이게 왼쪽에 늑대랑은 왼쪽에 개사슴 녹변의 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나인인데 개의 학명이 카니스 루푸스 패밀리아리스인데 회색 늑대는 카니스 루푸스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회색 늑대 야종으로서 카니스 루푸스 패밀리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는 종류가 달라도 전부 다 학명 요 하나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비롯한 동물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나중에 또 새로 하겠지만 이집트 벽화에 뭐 신으로 나온 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늑대 모습을 한 존재는 풍요의 신이자 불의의 상징이라는 설정은 중세시대 독일의 어떤 전성을 모티브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랑호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2016년 독일 윤리수학제 때 이렇게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에도 먹고 이전까지는 늑대를 농작의 신으로 섬겼으며 일본어로 늑대 발음인 대신과 발음이 똑같은 오카미로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성 설화인 회색 늑대와 빨간 늑대 이야기, 그 빨간 늑대와 그 빨간 모자 아가씨와 늑대 이야기가 이런 거와 관계됩니다. 라틴어로 늑대란 뜻으로 피부의 염증 모양이 늑대에게 물린 것과 비슷하다고야 루푸스라고 부르며 늑대랑을 사용하는 낭창이라고 합니다. 루푸스, 늑대한테 물린 피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에만 사실 계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옛날에도 있었고 현지에도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100년 전 프랑스 계곡이 상의 개업식입니다. 큰 계곡이 정육점 오픈하는데 프랑스 신문에 실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입니다. 스위스 계곡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스위스 계곡이 고양이 고기 이게 많이 나옵니다. 현재도 먹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덴마크 왕실에 닥스 훈트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왕실 그 부엌에서 실종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개고기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 이전에 거의 1000년 동안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을 거의 안 했으므로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는데 개고기를 먹을 리는 없을 듯 합니다. 중국은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듯 개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조에 따라서 혹은 불교의 흥망에 따라서 많이 먹던 시대도 있고 별로 안 먹던 시대도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영향이 많아서 육식 자체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개고기는 특히 먹지 않은 듯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시대이고 개고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공자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대부나 선비들이 개고기를 딱히 금지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특히 해경궁 홍씨 생일상에도 개고기가 올라갔으며 정약용이 유배간 형 정약전에게 소고기가 없으면은 개고기라도 잡아 드시라고 편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개화 후에 외국 세력이 들어오고 개고기 반발이 생기고 88 올림픽 등으로 인해서 개고기 금지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 예부 이상한 사람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좀 살아냈지만은 움베르토 에코 같은 석학이 좀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했습니다. 개고기 먹는 것은 관습차일 뿐이라고 그나마 한국에 좀 유리하도록 옹호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예부는 거의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실력도 없고 못생긴 거죠. 지금은 사실 딱히 열심히 반대 안 해도 개고기 식당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가끔 촌에 남아있긴 하지만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자연의 개고기가 지금 현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할 때 개고기 개견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이라는 한자 글자를 볼 때마다 아무리 가차문자 즉 회의문자로 뜻을 달리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뭐 폭풍우 치우라면 뒤 무서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자연에 불타는 개의 모습이 남아있다 생각하니까 참 애매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과연 자연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